이재용 회장 관련한 사건은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뇌물 관련한 사건이 있었고 네. 이번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한 건을 고발한 건이 있었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뭐 합병 비율을 어떻게 조정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할 때 그 증거인멸했는가 뭐 이런 건까지 쭉 들어가는 문제인데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뭐 2심에서 나왔던 상고심에서 나왔던 결과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무죄 났으니까 그동안 못한 거 만회하는 것만 해도 한 5년 6년은 걸릴 거예요. 끝났으니까 삼성에 관한 모든 법률적 문제가 끝났다. 요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들이 결국 농단을 부려서 연금이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보존해줘야지. 오히려 사실은 문제 받고 나서 사실은 주가가 더 올랐어요. 뭐 그동안 삼성이 너무 망가졌는데 그런 과감한 결단이 삼성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도 지금의 삼성 망가진 게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삼성의 부활을 만들어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삼성 앞에만 가면 꼼꼼합니다. 삼성 앞에만 가면 다 무력화되니까 경제 질서 자체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드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악권 조선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시동이키 화이팅. 시동 위키, 네, 시동 위키 거기 굉장히 조회수 잘 나오죠? 그냥 혼자 하는 개인 채널 치고는 뭐 네. 팬들이 많이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따뜻하게 막 아이디도 불러주고 처음에 그랬어요. 오신 분들? 네. 아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해. 자 보리님, 푸드멜론님, 제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로투 가시나요? 제로투가 언제적 제로투예요? 요즘엔 뭐예요? 이제 캐대헌이죠. 예, 소다팝이잖아. 아 그것도 네. 보고 오셨군요. 예. 휴. 이거 먹어야죠. 자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제 썰전 있는 날입니다. 두 분 의상 맞추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 네. 아, 마음이 넘어갔네. 자꾸 끌립니다. 이제 죽은 풀색이라고 그러니? 아재 카키. 아재 카키. AJ 카키. 네, 그 벌레 툭 터진 색 뭐 이런 거. 웬만한 아재는 선택 못하는. 아 그래요? 멋쟁이 소화하고 색이라고 싶잖아요. 왜냐면 봐야죠. 얼굴이 하얘야 좀 더 이렇게 잘 아 소화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영포티. 네. 네. 정말 없어져야 될 단어입니다. 양포티 진짜. 아, 자 오늘 참 어제부터 그 뭐죠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래 그 민생회복지원금 네 그거가 시작이 됐고 어제 뭐 700만 명 신청했고 1조 2천억 원 네. 뭐 지급이 됐다면서요. 이제 오늘도 많이들 하실 거고 이번 주 내내 아마 신청하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얼마 받으세요? 그냥 안 봐도 뭐 상위 안 받으신다고요? 아니 안 따져봐도 네. 상위 15만 원이죠. 예, 15만 원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와. 아 그럼 그냥 안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그죠?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야, 농담이에요. 받아야죠. 네 안경 맞추려고요. 아, 역시. 안경집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요 지원금 나갈 때가 맞아요. 안경집의 최고 호황이랍니다. 안경 전문가시잖아요. 안경은 제가 전문가예요. 네. 저는 여의도에 이제- 무슨 안경집이라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역에 있는 그 으뜸오공 안경원이라고 거기가 제일 싸요. 진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만큼 싼 데를 못 봤어. 보통 태가 한 15,000원에서 한 6만 원 사이고요. 진짜 싸네요. 네, 그리고 알은 저는 이제 그 색깔 넣잖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거 아니죠? 아 정말. 그래, 저 색깔 넣는 안경이라 원래 좀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면 도수 그러니까 두 번인가 압축하고 색깔 넣어도 알 양쪽에서 한 6만 원? 진짜 싸네요. 진짜 싸다. 그 정도면 싼 편이에요. 이게 딴 데 가서 잘못했다가 한 20만 원 내고 뭐 이래갖고 어디라고요? 여의도역이요? 여의도역 쪽에 있는 그 여의도 상가 있잖아요. 네, 여의도 상가.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아, 예, 으뜸 50. 광고 아닙니다. 저 모르는 광고가 아,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돈 받으신 건 아니죠? 공유합니다 항상 우리. 안 네. 물어봤으면 안 할 거였잖아. 안 됩니다. 따로 떼우면 안 됩니다. 광고. 네, 알겠습니다. 자, 60만 원 입금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단가가 왜 이래? 이번 주부터 지원금 나가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 그게 꼭 드리고 네. 싶은데 네. 너무 급하게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주는 날짜 나눠 가지고 봤는데 어제 그 주민센터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래 힘들게 대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 더운데 맞아. 이게 그 날짜가 지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날짜 그 숫자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지원금이 나가고 쓰는 것도 11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네. 어르신들 너무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소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천천히 받으셔도 된다. 이게 우리 그 군대 추억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무조건 선착순이죠.
그 선착순이고 보통 뭐 100명 있으면 빵을 딱 100개만 갖고 와요. 앞에 그러면 저 병장, 상병 이런 애들이 네. 2개씩 막 집어간다고. 큰일 난리를. 그럼 이제 뒤에 이병, 일병 애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려는 그 마음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뭐 돈은 빨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예. 어차피 받을 돈이랑 빨리 받는 게 먼저 낫다. 간다고 25만 원 주는 거 아니고 다 15만 그건 원씩 그렇죠. 드리고 네. 거기에 또 기준에 맞춰 더 드리고 네. 다음 그러니까 주에 그게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작전에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 안 그러잖아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해서 마감되는 일은 없으니까 네. 너무 땡볕에서 고생하실 일 없게 이 얘기도 꼭 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선착순은 아닌데 네. 이번에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각종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거 지원하는 이제 쿠폰이 바우처 같은 있거든요. 게 있죠. 예, 그거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호텔도 지원해요? 소진되면 끝. 그러니까 이제 호텔은 아닐 수 있나요? 숙박, 공연. 숙박 지원이 예. 있어요. 네. 그 쿠폰이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지금 자료는 숙박 없으니까 한 페스타였나 뭐 580만 장 정도 있는데 그거는 소진되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내에 있는 모텔도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큰데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영화 볼 데에 때. 해당하는. 근데 모텔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거기 대부분이 이제 앱을 통해 예약하는 곳들은 아마 그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영화 볼 배실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가격만 우리가 묻지 그게 대실인지 그 뭐 와이프 아닌 숙박인지. 사람이랑 가는 거 제한 없죠. 그거 아, 알아서 합니다. 공 기자님 어디까지 부적절한 질문이었어요. 아 매우 부적절합니다. 알고 정말 싶지 않은 궁금해하실 거 사생활을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신 가려운 데가 물어보는 굉장히 건데. 긁어졌다는 표정이 봅니다.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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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선프로에서도 이름 아니 원래 이런 코너는 아니었는데 우리 왜 요새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가 어떤 겁니까? 주제가 너무 갑자기 무거워져 버려. 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아, 요 뉴스가 있었죠. 이 불법 승계 의혹이 기소가 2020년 9월이었더라고요. 거의 한 5년, 10개월 정도 이제 끌어왔던 사건인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부당 합병했다라는 의혹, 삼바 그 유명한 네네네. 삼바 회계부정 의혹 두 개가 있었는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뭐 기자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모든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예. 1, 2심, 3심 다 무죄인 거죠? 다 무죄입니다. 예, 대법원 무죄 예. 났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약간 이유가 약간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 그래요? 있던데. 그거 한번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합병 과정에서 네. 이게 뭐 프로젝트 G라고 해가지고 이 승계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 합병, 그러니까 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유일한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무죄다. 그다음에 삼바 이것도 그 결국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던 거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불법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죄다.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예. 사건이 굉장히 길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용 회장 관련한 사건은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뇌물 관련한 사건이 있었고, 국정농단. 예,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해서 한 500여일 정도 수감 생활을 좀 했었고요. 네. 이번에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한 건을 고발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뭐 합병 비율을 어떻게 조정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할 때 그 증거인멸했는가 뭐 이런 건까지 쭉쭉 들어가는 문제인데 네. 이번에 나왔던 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아까 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뭐 2심에서 나왔던 상고심에서 나왔던 결과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신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문득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저도 네. 취재 기자였었거든요. 네. 제가 정말 그 슬프게도 그때 제가 담당 기자가 아닌 게 되게 안심이 됐을 정도의 일이었어요. 왜요? 내가 그 기사 안 써도 되니까. 아. 그 기사 쓰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 그랬었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아주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예.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라는 좀 큰 회사가 필요했고, 예. 그 회사랑 합병을 하려고 보니까 그 회사는 훨씬 더 큰 회사라서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냥 그 회사의 가치를 좀 눌러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좀 키워서 싼 가격으로 합병을 했다 요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골자는 맞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숫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재용 그다음에 이재용이 제일모직을 한 23% 갖고 있었어요 그 네. 당시. 그리고 제일모직 밑에
삼성생명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아무튼 삼성전자가 있고 근데 본인 갖고 있는 개인 삼성전자 지분 더하기 제일모직을 통해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다 합쳐도 안 돼. 삼성전자한테 조금 불안한 거예요. 네. 지배력을 갖기.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보자. 삼성전자 누가 갖고 있니? 그랬더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쟤까지 합쳐버리자라고 하니까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을 합치면 내가 그 각각 밑에 있는 지분까지 다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니까 합치자. 여기까지는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쉽게 말하면 먹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덩치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이 28조 4천억이에요. 매출이. 예. 네. 제일모직은 5조. 그다음에 자산은 삼성물산 29조. 제일모직 9조.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제일모직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이렇게 해서 제일모직이 더 크게 해서 삼성물산을 먹는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작은 애가 큰 애를 먹는 형태로 합병 비율의 결정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 자산만 덩치나 비교해보면 뭐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비교해도 1대 3 정도. 그러니까 제일모직 1대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삼성물산 되는 3 거죠. 내지 5 정도는 예.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오히려 있는데 반대로 했다는 반대가 얘기죠.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일모직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더 고평가됐어?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은 내가 저걸 먹을만 해라고 하려니까 회계가 뻥튀기가 돼야 돼요. 내가 원래 덩치가 이렇게 커. 미래가 밝아. 이게 회계 부정이 한 축.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너는 먹혀도 돼. 너는 작아라고 누르는 거예요. 이 누르는 거 한 축. 이 양쪽에 걸쳐져 있는 혐의가 19개입니다. 근데 다 무죄. 예. 다음 문제.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손바닥에 왕자신가요? 왕자인 것 아니, 같은데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뭘 써갖고 글씨 오셨길래? 옮기시는데 아니, 지금. 쓴다면 부라고 쓸 걸 그랬네. 부자 되세요? 네.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네. 저 그때 누가 봐도 좀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랬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시가로 합병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법상 맞아요. 시장 가격으로 법상하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때 뭐 보기에 갑자기 레미안이 뭐 아파트를 안 짓고 맞아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 심정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레미안이 물산 거죠? 네. 이게 물산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를 이제 돌아보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이게 또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기자 입장에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설사 형사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그 형사적인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기업인으로서에는 정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잘못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물산이 저평가가 되고 제일모직이 고평가가 된 상태로 합병을 해서 갈등이 생겼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삼성물산 CEO는 내 회사를 작게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 사장님은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통합했던 삼성물산의 사장이 누가 됐냐면 그 삼성물산 사장님이 사장이 됐어요. 그럼 이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냐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를 옛날 거를 또 이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짚기는 좀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근데 10년 동안 그 삼성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뭐 이재용 회장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많이 망가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했어야 되는 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근원적인 경쟁력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투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근원적인 경쟁력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도 우리 국민 모두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 D램 자체를 못 만들어요. 반도체. 예. 삼성전자의 핵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두 번째는 남들은 AI 한다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다. 그 최근에 뭐 오디오 회사 하나 인수하고 뭐 공조 회사 하나 인수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인재들도 많이 떠났죠, 삼성에서. 인재도 많이 떠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에 인재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인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룸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 뭐 이재용 회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네. 법률적으로 회사가 묶여 있을 때는 내부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들의 리더십들이 보통 회사를 경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어쨌든 무죄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기술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네. 그동안 못한 거 만회하는 것만 해도 한 5년 6년은 걸릴 거예요. 가까이서 이제 저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예. 이럴 때 오히려 정프로 같은 사람이 삼성에 좀 이렇게 인재로서 아 꿈이 리더를 그거였어요.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센 척하더니 꿈이 그거였어요. 리더로서 만약에 간다면 어떤 결과가 혹시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같이 내부적인 경쟁력이 높은 조직은 그 내부 경쟁력을 강한 조직원들에게 방향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야 이쪽으로 개발하면 돼. 그래갖고 이거 쭉 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거, 야 AI 시대 안 올 것 같아. 그래갖고 HBM 접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거 만들게 뒀으면 삼성전자가 못 만들었겠습니까? 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같은 분이 그렇죠. AI 시대 올 것 같아. 너네 한번 열심히 해봐. 아, 그럼 끝나요. 그럼 방향 지시를 잘해주니까 예. 정프로가 예. 이건희 회장님 거기 했을 때 뭐 낸드 플래시 뭐 할 때 아, 이거 그렇지. 저 도시바 제끼고 이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야 도시바 제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저희가 기술적으로 도시바한테 좀 딸리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해봐. 아, 그렇지. 그렇게 제껴버려. 방향을 제시해야 돼. 그런 비전을 부분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삼성의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법적으로 고생을 했던 부분은 삼성의 지배 구조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비롯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길지만 네.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풀어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서 언제 이게 안 풀리면은 항상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뭘 하더라도 너 또 승계하려 그러지. 뭐 4세 승계 안 한다 그러더니 또 하려 그러지. 뭐 사업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요. 우리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야 이거 쪼갠 거 승계의 의혹 있는 거 아니야? 박시동 평론가님 지적해 주셨는데 삼성에서 그거 아니라고 백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권 기자님 의견에 저도 100% 이제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사실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다툴 수단도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수단도 거죠. 절차도 없어요. 예. 뭐 승복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다만 근데 끝났으니까 삼성에 관한 모든 법률적 문제가 끝났다. 요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이 상황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변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등의 발전의 역사는 삼성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는 법 쪽에서 흔한 얘기예요. 뭐만 만들어 놓으면은 회피하고, 뭐만 만들어 놓으면 탈법으로 오해하니까 그것도 잡으러 가요. 그거 잡으려니까 또 만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용 개인은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19개 혐의에 대해서. 네.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핵심이 아니 G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가동이 됐는데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중간에 살짝 지나갔습니다만 이거는 이재용 개인 사건인데요. 중간에 삼성바이오가 증선이한테 징계를 받은 게 있어요. 너네들 이거 회계 잘못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유가 뭐야? 뭐 경영 승계 목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다니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징계를 맞았는데 삼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내가지고 일단은 이겼어요. 네. 근데 이긴 이유가 뭐냐면 승계에 관련한 뭐가 이게 없었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딱지를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 두 개가 있는데 이 행정법원이 볼 때는 이게 승계 목적 무슨 행위는 맞아.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한 거 맞아. 근데 속도 위반은 아니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왜 같이 끊었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끊은 건 문제가 있어. 라면서 일단은 삼바가 이긴 것처럼 했는데 판결 내용은 신호 위반은 확실히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뭐 써 있었냐면 이 모든 사태가 다 불법 경영 승계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 사건이 아직 대법원이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행정법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도 지금 이번에 이재용 관련한 대법원이 나왔지만 이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박근혜 기타 등등 국정농단과도 배치되고요. 앞으로 있을 다른 소송과도 또 배치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법률 문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가 다 돼 있거든요. 네. 뭐냐면 삼성물산을 낮추는 이상한 이 결정에 대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 까먹는 건데요. 근데 삼성물산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네.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들이 결국 농단을 부려서 연금이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보존해줘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민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물어내라는 물어내야죠. 건데 일단은 현재 5억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5억 원? 예, 왜냐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올라가니까 5억으로 하고 네. 중간에 약간 연구하면서 소송 가액을 늘릴 방침이에요. 그래서 업계 추산은 2천억부터 5천억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5억 시작해서 5천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죠. 자기가 이제 손해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가능성 바꾸면 되니까.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5천억이라고 해볼게요. 국민연금이 삼성 뭐 기타 등등등한테 5천억 물어내라고 청구를 할 예정이 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핵심은 뭐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앞에 있는 이 모종의 행위들의 불법성이 입증이 돼야 손해배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꼭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형사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네. 일단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럼 뭐예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소송에 유형 무형으로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돈 국민들의 노후 자금 어딘가가 지금 손해를 봤는데 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끝났으니까 이제 법적인 거 관심 두지 말고 네. 삼성의 미래만 생각하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또 이 남아있는 게 삼성과 있다. 네. 또 정의를 말하는 다른 법의 응전과 이게 또 삼성 때문에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을 위해서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이제 좀 털어버리는 거예요. 삼성을 뭐 이렇게 끌어내거나 삼성 막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보도를 하거나 이런 해설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삼성은 삼성이고요. 그렇죠. 이건 이런 거- 이재용은 개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도 분리돼야 하면 또 그렇죠. 기업도 이런 여러 사법 리스크나 이런 문제점들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또 앞으로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실제로 이런 진정성은 우리 신혜영 기자가 또 삼성 갤럭시 폴드 7을 사면서 입증이 됐죠 우리가. 그렇나요? 네. 예. 지금 빨리 오늘 퇴근해야 됩니다. 집에 와 있대요 왔다고. 지금. 아니 왜냐면 용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이제 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재용 회장이 들어갔어요. 그럼 주가가 올랐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없는 게 낫다. 아,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우습게 표현한 그런 겁니다.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실은 문제받고 나서 사실은 네. 주가가 또 올랐어요. 뭐 구주가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네. 뭐냐면 그동안 삼성이 너무 망가졌는데 미우나 고우나 삼성은 잘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왜 망가졌지? AI 반도체 흐름을 못 탔어?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된 M&A 하는 건을 못 해? 결국에는 리더십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어쨌거나 삼성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이재용인데 본인이 내일 모레 감옥 갈지 안 갈지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대가 바뀌는 중요한 결단 또는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해라는 확고한 어떤 리더십이 삼성 내에 있었으면 네. 안 되는 것도 계속 했을 거고 M&A도 책임질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감한 결단이 삼성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도 지금의 삼성 망가진 게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일단락된 것까지는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다만 이번에 복귀하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서 다시 한번 삼성의 부활을 만들어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좀 더 많은 국민들께 설명하고 싶다면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경제설전 시간에 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진지해졌는데 얘기 하나 더 해도 돼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아까 뭐 법이나 이런 걸 좀 바꿔왔다 이런 얘기를 박시던 평론가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이제 금융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랑 화재랑 합쳐서 삼성전자 지분 10%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금산 분리 때문에.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주주들을 위해서 밸류업을 하려고 네.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네. 자사주 소각을 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삼성생명이 내 지분율이 10%가 넘어갔네? 그래갖고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안 판다는 걸 또 전제 조건으로 회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를 또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윤한홍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아. 자사주를 소각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주식을 판 경우에는 빼주자. 삼성 맞춤형 법안이에요? 그래갖고 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너무 옛날 패턴이잖아. 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겠지? 라는 의심을 하는 일이 최근에 있어서 저는 그냥 설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 for 삼성 이렇게 이제 돼 그렇습니다. 있는. 네. 우리가 만들어오는 이 시스템 치열하다. 이 치열해. 모든 게 치열하죠. 삼성 앞에만 치열하고 가면 꼼꼼합니다. 삼성 앞에만 가면 다 무력화되니까 아. 경제 질서 자체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지났으니까 말인데 네. 지금 이 판결도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9개 혐의가 전부 무죄라니. 네,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네. 이걸 무죄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들이 막 동원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판단이 됐어야죠. 예를 들어서 다 무죄가 아니라 뭐뭐는 유죄,
뭐 이렇게 나.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면 사면으로 나왔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삼성 때문에 법 체계와 판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무죄. 이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지금 이거 아까 권 기자님 처벌을 말씀하신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지분법, 삼성전자 파는 거 이거 삼성 앞에서 지금 좀 현재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회계 관련한 원칙이요. 삼성화재가 그 신진식 신진식이죠. 있었죠. 신진식. 김세진, 김세진 진짜. 좌진식, 우세진. 네, 삼성화재. 거기까지 갑니까? 진짜 네. 이거 신진식 언제쯤 모르실 걸요, 지금? 알아요. 알아요. 신진식이랑 김세진 정도는 알죠. 아 그럼 고려증권 알아요? 만학길? 아, 그건 모르겠고 그 현대 고려증권은 알죠. 현대 아니 고려증권 근데 맞아요. 스포츠 안 보잖아요. 현대도 잘했고 안 안 고려증권도 보는데 잘했고. 예전에 네. 저 막 배구는 좋아했어요? 신진식이 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훈련병으로 들어왔었는데. 아 그래요? 아 권 팀장님 밑으로? 아니 제 밑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 부대 훈련병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아 머리 그래요? 잘라놓으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아, 네 임도헌. 임도원 네, 있었죠. 맞아요, 임도헌. 맞아요. 네, 임도헌 아. 있었죠. 강동원 닮은 배구 선수 있는데 이름 뭐더라? 강동원 닮은 선수? 네. 배구 선수? 네. 휴. 무슨 요한인가? 오 맞아요. 네네네. 임요한. 네? 김요한. 아 김요한입니까? 아, 네. 네네. 네. 자 하여튼 뭐 오, 그런 휴. 임요하는 스타크래프트. 아 네. 죄송합니다. 삼성화재 관련된 작은 지식 하나 방출했고요. 네. 만학길? 자 그리고 이름이 만학길이에요? 아 어려운 얘기했더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접자 수 떨어지는 거 같아. 네. 아 죄송합니다.